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헌재가 정말 이렇게까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추잡스럽다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저질이 되는가 참으로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뭐가 되든지 간에 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문제일 것이고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대로 또 문제가 터질 것이고 도대체가 왜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이제 그 헌재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해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 미친 그 이제 그 탄핵 그 시리즈에 연달아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제 또 탄핵 심판도 해왔었죠. 근데 지금까지 어떤 그 탄핵 심판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달라지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상황적인 것도 이런 것도 있고 제일 이제 그 지금 주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바로 문영배이거든요. 문영배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헌재 소장의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주도하고 그리고 또 그 절차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바로 문영배가 하고 있는데 이 문영배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의 찐친이죠, 그렇죠? 아니 뭐 좋다 이거예요. 뭐 이재명이랑 뭐 친분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찢기고 뭐 이런 경험이 있다. 뭐 이 정도야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자기를 둘러싸고 그런 식의 정치적인 논란이 있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더 공정하고 더 뭔가 문제가 없게끔 절차적인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야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영배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자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전혀 지금 뭐 쥐뿔도 지금 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일방적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또 보니까 대통령 측의 이제 그 변호인과 문영배의 신경전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지금 신경전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영상을 보더라도 그게 느껴지고요. 변호인 측에서 뭐 대단한 거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자기와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지금 사안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좀 질의를 하겠다. 증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증언을 좀 할게. 내가 좀 질문을 좀 할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칼같이 이제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도대체 법적인 근거가 뭐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한테 질문하는 걸 막는 거냐? 그랬더니 뭐 자기들끼리 뭐 협의를 봐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이재명의 재판을 생각을 해봤을 때요. 유동규 씨가 갔을 때 이재명이 직접 신문하는 거 막았습니까? 이번에 헌재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문하는 걸 막았던 근거는 그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직책을 생각해 봤을 때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게 된다면 심리적인 압박감 같은 거를 느껴가지고 진실을 고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는 걸 막았다라는 것인데 이런 지금 개벽다귀 같은 논리가 어딨냐고요. 그 얘기가 그럼 왜 이재명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왜 형사재판 이재명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권위, 이재명의 권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권위가 더 센가요?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할 수가 있었습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뭘 할 수가 있었나요? 이재명이야 맨날 그렇게 개딸들 동원해가지고 압박하고 그리고 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툭하면 그냥 다 탄핵을 시켜버리고 완전히 그냥 뭐 특활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실을 갖다가 업무를 마비시키고 예산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행정부를 갖다가 탄핵시켜가지고 마비시키고 모든 짓거리를 이재명이 다 했는데 무슨 권한을 갖다가 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찍힌다라고 하는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야, 내가 진짜 이재명한테 잘못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면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이재명한테 크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크겠습니까? 이재명 주변에 6명, 7명 가까이나 그렇게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어디에서부터 더 위협감을 느끼고 더 압박감을 느끼겠냐고요. 저는 이재명한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논리로 아니 뭐 유동규 씨는 이재명 밑에서 일했던 사람 아닌가요? 똑같이 일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도 그러면 직접적으로 신문을 못 하게끔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똑같이 못 하게끔 했으면은 얘기를 안 하겠다고. 근데 그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꾸 된다고 그러고 하나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 가지고 재판을 갖다가 지금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북 송금 그 문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2월 달 전까지 끝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했지만 결국엔 시간을 끌고 계속해 가지고 끌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신진우 부장판사 결국에 딴 데로 지금 가버렸잖아요.
왜 도대체 똑같은 지금 모든 사람은 그냥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나 법원이 얘기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영배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단순히 무슨 뭐 개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생활 논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지금 법대로 하자, 똑같은 사람한테 적용된 대로 하자라고 했을 때도 문영배가 경찰 조사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행번방이라고 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지금 그 원형이 되는 다른 거 이제 먼번방 하는 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텔레그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막 글을 막 하고 막 사진을 올리고 막 이래 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때 뭐 손석희도 막 논란이 막 터지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그 무슨 방이라고 했던 거 거기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는 상관없는데? 나는 그거 올라오는 거 못 봤는데? 나는 그냥 뭐 그런 것도 그냥 뭐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 라고 해가지고 조사 안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방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싹 다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 따라가지고 헌법재판관이고 나발이고 그거 다 치우고 문영배도 한 명의 인간인 것이고 개인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 먼 방이라고 하는 그 방에 있었던 일반 시민들, 청년들이 다 그렇게 조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문영배도 같은 논리에 따라가지고 똑같이 조사를 받아야지 왜 조사를 안 받습니까? 먹긴 놈이 진짜 성낸다고 오히려 지금 자기가 튀어나와가지고 더 막 성을 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가 나와가지고 성을 내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대신해가지고 문영배 입장을 갖다가 대신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뭐 문영배 대나무숲입니까? 도대체 헌재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무슨 뭐 공보관 그런 애들이 몇 명이 설치더니만 지금 완전히 그냥 뭐 문영배 뭐 개인 뭐 로펌 역할을 하나요? 개인 그냥 무슨 뭐 비서관 역할입니까? 이재명이란 찐친이라고 하더니만 이재명은 맨날 그냥 뭐 더불어민주당이 생으로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로펌 역할을 해주니 이제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개인적인 논란을 문영배가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가 나와가지고 해명을 안 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개판입니까? 저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최소한의 부끄러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문현배 본인 스스로가 자진하야하고 자진 사퇴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고요. 헌재 전체에 지금 이제 완전히 그냥 먹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먹칠에 아니라 똥칠을 지가 하는 수준이지. 살다가 도대체가 이거면 해외 토픽가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던 나라에서 그런 어떤 그 카페에서 말도 안 되는 진짜 입에 담기도 더러운 막 그런 식의 글들이 쏟아져 나온 거를 갖다가 자기가 부장판사나 되면서 야 너 정신 차려라 너 내 아무리 친구지만 어떻게 이렇게 막 망나니 같은 짓거리야 나이살 못 먹고 뭐 이렇게만 날뛰냐 이런 식으로 꾸지도 못알을 파네. 아예 그냥 뭐 이거 인식을 못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도대체 책임감 있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모습입니까?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진 한 가지 좀 게시판 띄워주시면은 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뭐 몇 번이나 여러분들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옆에 조회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조회수가 적게는 한 열 몇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많게는 한 30건 가까이 되는 그런 조회수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문영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 동창들이 얘기하잖아요. 형배는 자주 오네. 나보다도. 그러니까 형배가 뭐라고 합니까? 또 자주 찾는 카페에 등록이 돼 있어서.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실제 그래서 방문일이 323일 가까이나 되고 댓글도 18개나 남겼는데 이 댓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지금 다 삭제가 되고 없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일반 만약에 그 먼방이라고 하는 그 논란에 있던 사람이 그런 어떤 그 단톡방에다가 글을 남겨놨어. 그런 어떤 게시물이랑 상관이 없는 글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글을 남겨놨고 그거를 다 삭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경찰 조사 1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한다라 그래가지고 1순위로 조사를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형배 같은 경우는 1순위로 조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뭐 조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먹긴 놈이 뭐 낸다고 그렇게 지금은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단체에서 문영배에 대해 가지고 고발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경찰은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수사 대상으로서 모든 피고인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를 경찰이 보여줄지 벌써부터 의심이 됩니다만 국민들이 지금 두 눈을 붉히고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그 국민의 문영배도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